혹시 겨울철 목욕하시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한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목욕탕은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겨울철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년 겨울이 되면 목욕 중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는 어르신들이 급증하는데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겨울철 욕실 사고 사망률이 여름보다 무려 5배나 높다고 합니다. 대한응급의학회 통계를 보면 겨울철 가정 내 응급 상황의 35%가 욕실에서 발생하는데요. 그중 절반 이상이 목욕 중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심뇌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목욕을 하다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바로 급격한 온도 변화 때문입니다. 추운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면서 혈압이 뚝 떨어지는데요. 그러다가 욕조에서 나와 찬 공기를 마시면 이번에는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치솟습니다. 이런 혈압의 롤러코스터가 심장과 뇌혈관에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겨울철 목욕 중 사망하는 사람이 여름보다 10배 이상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만 알면 안전하게 목욕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사들도 강조하는 생명을 지키는 겨울철 안전 목욕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욕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준비 동작부터 물 온도 조절법, 안전한 목욕 순서, 목욕 시간, 그리고 욕조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행동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에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응급 대처법도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꼭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잘못 드시면 독이 됩니다. 이제부터 겨울철 목욕이 왜 위험한지 그 이유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요인은 바로 급격한 혈압 변화입니다. 추운 탈의실에서 옷을 벗으면 체온이 떨어지면서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가는데요. 이 상태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4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갑자기 들어갔을 때 수축기 혈압이 평균 30mm 이상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평소 혈압이 140인분이 목욕물에 들어가면 11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면서 어지러움증이 생기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효과로 이미 혈압이 낮아진 상태에서 목욕물에 들어가면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뜨거운 물에 오래 있다가 나오면 이번에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찬 공기에 노출되면서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고 혈압이 치솟습니다. 대한순환기학회 자료에 따르면 욕조에서 나온 직후 찬 공기를 쐬면 수축기 혈압이 평균 40mm 이상 상승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혈압이 급상승하면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이 터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뇌동맥류가 있거나 혈관이 약하신 분들은 이런 급격한 혈압 변화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 요인은 바로 탈수와 저혈당입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땀을 많이 흘리면서 탈수가 되는데요.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목욕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활동이라서 혈당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공복에 목욕하시면 저혈당으로 어지럼증이나 식은땀이 나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당뇨약을 드시고 공복에 목욕하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으니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 요인은 바로 심장 부담 증가입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심장이 더 빨리 뛰면서 온몸에 혈액을 보내야 하는데요.
이것이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물속에 어깨까지 잠기면 수압 때문에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요. 대한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보면 40도 물에 10분 이상 목욕하면 심박수가 평소보다 20% 이상 증가하고 심장 부담은 30%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평소 심장이 약하신 분들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담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겨울철 목욕 중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사례의 대부분이 뜨거운 물에 오래 있다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목욕물 온도가 42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심장 부담이 더욱 커지고 부정맥이 발생할 위험도 높아집니다. 네 번째 위험 요인은 바로 산소 부족입니다. 욕실은 밀폐된 공간이고 뜨거운 물에서 나오는 수증기 때문에 산소 농도가 낮아지는데요. 특히 환기가 잘 안 되는 좁은 욕실에서 오래 목욕하면 산소가 부족해져서 호흡이 가빠지고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평소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나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산소 부족에 더 취약한데요.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수증기 때문에 기관지가 수축하면서 호흡 곤란이 올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요인은 바로 낙상사고입니다. 목욕 중 혈압이 떨어지거나 어지러워지면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욕조에서 나올 때나 바닥이 미끄러운 곳에서 걸을 때 낙상 위험이 높습니다. 대한노인병학회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욕실 낙상 사고가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요. 낙상으로 머리를 다치면 뇌출혈이 생길 수 있고 고관절이나 척추골절도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의식이 흐려진 상태에서 넘어지면 물에 빠져 익사할 위험도 있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의외의 진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안전하게 목욕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욕 전 준비 단계가 정말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목욕하기 최소 1시간 전에는 가벼운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공복에 목욕하면 저혈당이 올 수 있고 반대로 식사 직후에 목욕하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나 요구르트 같은 가벼운 간식을 드시고 1시간 정도 지난 후 목욕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을 체크하시고 너무 낮지 않은지 확인한 후 목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물을 1컵 이상 마시고 목욕하세요. 목욕 중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미리 수분을 보충해 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탈수를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찬물이나 얼음물은 피하시고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목욕하지 마세요. 술을 마시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떨어지는데 여기서 뜨거운 물까지 들어가면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낙상 위험도 높아지는데요. 대한응급의학회에서는 음주 후 최소 4시간 이상 지난 후에 목욕할 것을 권장합니다. 네 번째로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신 후 바로 목욕하지 마세요. 약 효과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에 목욕하면 혈압이나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는데요. 약을 드신 후 최소 1시간 정도 지난 후 목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로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데워두세요. 온도 차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목욕하기 10분 전에 샤워기로 뜨거운 물을 틀어서 욕실 전체를 따뜻한 수증기로 채워두시면 좋습니다. 욕실 온도는 최소 25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한데요. 온풍기나 히터를 사용하시되 물이 튀는 곳에서 멀리 두시고 환기는 꼭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목욕물 온도 설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목욕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사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을 좋아하시는데 42도 이상의 물은 심장에 무리를 주고 혈압을 급격하게 변동시키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대한피부과학회에서도 목욕물 온도는 40도를 넘지 않도록 권장하는데요.
40도는 손을 넣었을 때 뜨겁지만 참을 만한 정도의 온도입니다. 욕실용 온도계를 하나 준비하셔서 정확하게 온도를 맞추시는 것이 좋은데요. 온도계가 없다면 팔꿈치를 물에 담가보시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적정 온도입니다. 손으로 확인하면 손은 온도에 둔감해서 실제보다 낮게 느껴질 수 있으니 팔꿈치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안전한데요. 물이 너무 뜨거우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감각이 둔해서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38도 정도로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 온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름에는 37도에서 38도 정도로 조금 낮추고 겨울에는 39도에서 40도 정도로 맞추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추워도 42도를 넘기시면 안 됩니다. 목욕물을 채울 때는 찬물을 먼저 넣고 뜨거운 물을 나중에 넣어서 온도를 맞추시는 것이 안전한데요. 뜨거운 물을 먼저 넣으면 수증기가 많이 나와서 화상 위험이 있고 온도 조절도 어렵습니다. 물을 다 채운 후에는 손으로 잘 섞어서 온도를 고르게 만들어주세요. 욕조 위쪽과 아래쪽의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잘 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욕제나 목욕소금을 넣으실 때는 물을 다 채우고 온도를 맞춘 후에 마지막으로 넣으시면 되는데요. 입욕제는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가 있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피부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적당량만 사용하세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목욕 실수가 있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욕조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갑자기 욕조에 풍덩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단계적으로 몸을 적응시키면서 들어가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샤워로 몸을 적시는 것입니다.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면서 심장에서 먼 부위부터 차례로 적셔주세요. 발끝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벅지, 손, 팔, 배, 가슴 순서로 물을 뿌려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혈관이 서서히 확장되면서 급격한 혈압 변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한순환기학회에서 권장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인데요. 심장에서 먼 곳부터 적셔서 몸이 온도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각 부위마다 최소 10초 이상씩 물을 뿌려주시고 전체적으로 3분 정도 샤워를 하신 후 욕조에 들어가세요. 두 번째 단계는 반신욕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욕조에 들어갈 때 처음부터 어깨까지 푹 잠기지 마시고 배꼽 높이까지만 잠기도록 앉으세요. 반신욕 자세로 2분에서 3분 정도 있으면서 몸이 적응하도록 하는데요. 이 시간 동안 심장과 폐가 수압에 적응하고 혈압도 서서히 조절됩니다. 반신욕 상태에서 손으로 물을 떠서 가슴과 어깨를 천천히 적셔주시면 더 좋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전신욕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반신욕으로 충분히 적응했다면 이제 천천히 몸을 낮춰서 어깨까지 담그시면 되는데요. 이때도 한 번에 확 담그지 마시고 조금씩 낮추면서 가슴이 답답하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가쁘면 다시 반신욕 자세로 돌아가서 쉬었다가 천천히 시도하시면 됩니다. 욕조에 들어갈 때는 손잡이나 욕조 가장자리를 꼭 잡고 천천히 들어가세요.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시면 더 안전합니다. 반대로 함께하면 보약이 됩니다. 이제 안전한 목욕 시간과 자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욕 시간을 15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심장에 부담이 가고 탈수가 되기 쉽습니다. 대한가정의학회에서 권장하는 안전한 목욕 시간은 10분에서 15분인데요. 욕조에 들어간 시간부터 나올 때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10분 이내로 더 짧게 하시는 것이 좋고 건강하신 분들도 15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계를 욕실에 두시거나 타이머를 맞춰놓고 시간을 체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물속에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래 있기 쉬우니까요. 목욕 중 자세도 중요한데요. 욕조에 누워서 목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위험합니다. 누우면 물속에 잠기는 면적이 넓어져서 심장에 가해지는 수압이 커지고 혈액순환에 부담이 됩니다. 또한 깜빡 졸 수 있어서 익사 위험도 있는데요. 반드시 앉은 자세를 유지하시고 머리는 물 밖으로 나오도록 하세요. 욕조벽에 기대 앉아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되 목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목욕 중에는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도 좋은데요. 작은 물컵을 욕실에 가져가셔서 5분마다 한 모금씩 마시면 탈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배가 불러서 불편할 수 있으니 적당히 드세요. 목욕 중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가쁘면 즉시 나오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혈압이 떨어지거나 심장에 무리가 가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무리하지 마시고 바로 나와서 쉬셔야 합니다. 혼자 목욕하실 때는 욕실 문을 잠그지 마세요. 만약 쓰러지셨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구조가 어려워지는데요. 문을 살짝 열어두거나 안전핀을 빼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제 욕조에서 나오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욕조에서 나올 때도 들어갈 때만큼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첫 번째로 물속에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세요. 앉은 자세에서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먼저 상체만 천천히 세우면서 어지럽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30초 정도 그 상태로 있으면서 몸이 적응하도록 하는데요.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떨어지면서 기립성 저혈압이 올 수 있습니다. 어지럽거나 눈앞이 캄캄해지면 다시 앉아서 쉬었다가 천천히 일어나세요. 두 번째로 욕조 가장자리나 손잡이를 꼭 잡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바닥이 미끄럽고 몸에 힘이 없을 수 있으니 반드시 무언가를 잡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한쪽 무릎을 먼저 세우고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일어나시는데요. 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욕조 밖으로 나온 후에도 바로 서 있지 마시고 욕조 가장자리에 앉아서 1분 정도 쉬세요. 이 시간 동안 혈압이 안정되고 어지러움이 가라앉는데요. 무리해서 빨리 움직이면 낙상할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몸을 닦을 때도 조심하세요. 서서 몸을 닦다가 어지러워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자에 앉아서 닦거나 벽에 기대서 닦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머리를 숙여서 발을 닦을 때 어지러울 수 있으니 천천히 움직이세요. 다섯 번째로 목욕 후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목욕 중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수분을 보충해야 하는데요. 미지근한 물이나 이온 음료를 천천히 마시시면 됩니다. 너무 찬물을 급하게 마시면 위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기서 의사들도 모르는 비밀이 있지요. 이제 목욕 후 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욕이 끝났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 목욕 후 30분 동안이 가장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몸을 급하게 차갑게 하지 마세요. 목욕 직후 찬물 샤워를 하거나 에어컨 바람을 쐬시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위험합니다. 목욕 후에는 따뜻한 탈의실에서 천천히 옷을 입으시고 몸이 서서히 식도록 하세요. 대한피부과학회에서는 목욕 후 최소 10분 정도는 따뜻한 곳에서 쉬면서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도록 권장하는데요. 급하게 찬 곳으로 나가시면 혈압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습을 철저히 하세요. 목욕 후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운데요. 몸을 닦은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피부에 수분이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고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특히 팔다리는 건조하기 쉬우니 충분히 발라주세요. 세 번째로 머리를 말릴 때도 조심하세요. 젖은 머리로 찬 곳에 나가시면 감기에 걸리기 쉽고 두통이 생길 수 있는데요. 드라이어로 머리를 완전히 말리시되 너무 뜨거운 바람은 피하시고 따뜻한 바람으로 말리세요. 머리를 숙이고 말리면 어지러울 수 있으니 앉아서 말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목욕 후 30분 정도는 격렬한 활동을 피하세요. 목욕으로 체력이 소모된 상태라서 무리한 활동을 하면 어지러울 수 있는데요. 편안하게 앉아서 쉬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은 피하세요. 다섯 번째로 간단한 간식을 드세요. 목욕으로 에너지가 소모되었기 때문에 가벼운 간식으로 보충하는 것이 좋은데요. 바나나나 우유, 요구르트 같은 것을 드시면 혈당을 유지하고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욕조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행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지 행동은 욕조에서 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따뜻한 물에 있으면 졸음이 와서 깜빡 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잠이 들면 물속으로 미끄러져 익사할 수 있고 오랜 시간 뜨거운 물에 있으면 열사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혼자 목욕하실 때는 절대 졸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졸음이 오면 즉시 욕조에서 나오세요. 대한응급의학회 통계를 보면 욕조에서 의식을 잃거나 익사하는 사고의 상당수가 잠이 들었다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금지 행동은 욕조에서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것입니다. 집중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래 있게 되고 자세도 나빠지는데요. 목을 숙이고 있으면 목과 어깨에 무리가 가고 혈액순환도 안 좋아집니다. 또한 스마트폰이 물에 빠지면 감전 위험도 있으니 욕조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마세요. 세 번째 금지 행동은 욕조에 물을 계속 보충하면서 오래 있는 것입니다. 물이 식으면 뜨거운 물을 추가로 넣으면서 오래 있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하면 30분 이상 목욕하게 되어 심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물이 식으면 그냥 나오시는 것이 안전한데요. 욕조에서의 시간은 최대 15분을 넘기지 마세요. 네 번째 금지 행동은 욕조에서 갑자기 움직이는 것입니다. 물장구를 치거나 갑자기 자세를 바꾸면 혈압이 변동하고 물이 튀어서 위험한데요. 천천히 움직이시고 급격한 동작은 피하세요. 특히 욕조 안에서 일어섰다가 다시 앉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혈압이 오르락내리락해서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금지 행동은 술을 마시면서 목욕하는 것입니다. 일본식 온천 문화에서 술을 마시며 목욕하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것은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술과 뜨거운 물이 함께 작용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의식을 잃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음주 후 목욕 중 사망하는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특별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질환별 맞춤 목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목욕법입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은 혈압 변동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첫째, 물 온도를 38도 정도로 낮추세요. 뜨거운 물은 혈압을 급격하게 변동시키므로 미지근한 물이 안전합니다. 둘째, 목욕 시간을 1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오래 있으면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반신욕 위주로 하시고 전신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슴까지 물에 잠기면 심장에 부담이 가서 혈압이 오를 수 있는데요. 배꼽까지만 담그는 반신욕이 안전합니다. 넷째, 혈압약을 드신 후 최소 2시간 이상 지나서 목욕하세요. 약 효과가 최고조일 때 목욕하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목욕 전후에 혈압을 재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혈압계가 있으시다면 목욕 전과 목욕 후
30분 뒤에 혈압을 측정해서 변동이 크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목욕법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감각이 둔하고 상처 치유가 느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첫째, 반드시 온도계로 물 온도를 확인하세요. 감각이 둔해서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38도로 맞추고 확인하세요. 둘째, 발을 특히 조심해서 관리하세요. 당뇨발이 있으신 분들은 발에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고 감염될 위험이 높은데요. 발을 깨끗이 씻되 피부가 벗겨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씻으시고 발가락 사이도 잘 말리세요. 셋째, 혈당을 체크하고 목욕하세요. 혈당이 70 이하로 낮으면 목욕을 미루시고 간식을 드신 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목욕 후 발에 상처나 물집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작은 상처라도 발견하면 즉시 소독하고 병원을 방문하세요. 반대로 함께하면 보약이 됩니다.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목욕법입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목욕이 가장 위험한데요. 첫째, 의사와 상의 후 목욕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최근에 심장 수술을 받으셨거나 증상이 불안정하시면 목욕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반드시 가족이 집에 있을 때 목욕하세요. 혼자 목욕하다가 쓰러지면 위험하니 누군가 있을 때 하시고 문은 잠그지 마세요. 셋째, 물 온도는 37도에서 38도로 낮추고 시간은 5분에서 7분 이내로 아주 짧게 하세요. 샤워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이 있으면 즉시 나와서 쉬시고 119에 연락하세요.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응급약을 욕실 가까운 곳에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목욕법입니다.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수증기 때문에 호흡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첫째, 환기를 충분히 하세요. 환기팬을 켜거나 문을 조금 열어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하세요. 둘째, 증기가 너무 많이 차오르지 않도록 물 온도를 조금 낮추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수증기가 많이 발생해서 호흡을 방해합니다. 셋째, 흡입기를 욕실 근처에 준비해 두세요. 호흡이 가빠지면 즉시 나와서 흡입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넷째, 목욕 시간을 더 짧게 하시고 샤워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관절염이나 근육통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목욕법입니다. 따뜻한 물은 관절과 근육을 이완시켜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데요. 첫째, 39도에서 40도의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담그시면 좋습니다. 너무 뜨겁지 않고 따뜻한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물속에서 가볍게 관절을 움직여 보세요. 무릎을 천천히 구부렸다 펴거나 발목을 돌리는 등 부드러운 운동을 하면 관절이 부드러워집니다. 셋째, 입욕제나 에센셜 오일을 넣으면 근육 이완에 더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제 목욕 중 응급 상황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가족이 목욕 중 쓰러지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시간이 생명인데요. 먼저 119에 전화해서 구급차를 부르시고 상황을 설명하세요. 목욕 중 쓰러졌다고 말씀하시면 응급요원이 적절한 조치를 안내해 줍니다. 두 번째로 물에서 꺼내세요. 만약 물속에 얼굴이 잠겨 있다면 즉시 물 밖으로 꺼내야 하는데요. 혼자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시고 안전하게 꺼내세요. 물에 빠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익사할 수 있으니 빨리 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의식을 확인하세요.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이름을 부르고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의식이 없다면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고개를 뒤로 젖혀서 기도를 열어주시고 가슴이 오르내리는지 확인하세요.
네 번째로 호흡이 없다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세요. 가슴 압박을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하시는데요. 양손을 깍지 껴서 가슴 중앙을 강하고 빠르게 눌러주세요. 깊이는 5cm 정도 들어가도록 해야 하는데요. 30회 가슴 압박 후 이후에 인공호흡을 하시되 인공호흡이 어렵다면 가슴 압박만 계속하셔도 됩니다. 119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의식은 있지만 어지러워하신다면 눕혀서 다리를 높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어지러움이 가라앉습니다. 담요나 수건으로 몸을 덮어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온도 해주세요. 여섯 번째로 구토를 하신다면 옆으로 눕혀주세요. 바로 누운 상태에서 구토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으니 옆으로 눕혀서 구토물이 밖으로 나오도록 하세요. 일곱 번째로 절대 혼자 두지 마시고 계속 지켜보세요.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니 119가 올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시고 변화가 있으면 119에 다시 전화해서 알려주세요. 혼자 목욕하시다가 어지러우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즉시 욕조에서 나오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바로 나와서 안전한 곳에 앉으세요. 욕조 안에서 쓰러지면 더 위험하니 빨리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바닥에 앉거나 누우세요. 서 있다가 쓰러질 수 있으니 바닥에 앉거나 눕는 것이 안전한데요. 다리를 높게 올리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어지러움이 빨리 가라앉습니다. 세 번째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큰 소리로 가족을 부르거나 비상벨을 누르세요. 스마트폰을 욕실 밖에 두셨다면 기어서라도 가서 전화하세요. 혼자 참지 마시고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젖은 몸으로 찬 곳에 있으면 저체온증이 올 수 있으니 수건이나 가운으로 몸을 덮으세요. 다섯 번째로 천천히 물을 마시세요. 어지러움이 탈수 때문일 수 있으니 물을 조금씩 천천히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증상이 가라앉지 않으면 119에 전화하세요. 10분 정도 쉬었는데도 어지럽거나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가쁘면 즉시 119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다음 목욕 전에 병원을 방문하세요. 목욕 중 어지러웠던 경험이 있으시면 심장이나 혈압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받으시면 다음에는 안전하게 목욕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겨울철 안전 목욕법을 꼭 기억하셔서 실천해주세요. 목욕은 하루의 피로를 풀고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이지만 잘못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하시면 안전하게 목욕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목욕하시는 것보다는 가족이 집에 있을 때 하시고 문은 잠그지 마세요. 목욕 시간은 15분을 넘기지 마시고 물 온도는 40도를 넘지 않도록 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욕 전에는 가벼운 식사를 하시고 물을 마시며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데워두세요.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로 맞추시고 온도계로 확인하세요. 샤워로 몸을 적신 후 반신욕부터 시작해서 전신욕으로 넘어가시고 목욕 시간은 15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욕조에서 나올 때는 천천히 일어나시고 손잡이를 꼭 잡으세요. 목욕 후에는 보습을 하시고 물을 마시며 30분 정도 쉬세요. 절대로 욕조에서 자거나 술을 마시지 마시고 혼자 목욕하실 때는 문을 잠그지 마세요.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시고 맞춤형 목욕법을 따르세요.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즉시 나와서 쉬시고 증상이 계속되면 119에 전화하세요.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수칙입니다. 목욕은 매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습관을 들이시면 자연스럽게 안전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보여드리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목욕 사고가 많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족들도 어르신이 목욕하실 때 관심을 가지시고 너무 오래 하시는 건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시고 함께 안전한 겨울 보내세요. 오늘 알려드린 목욕법 꼭 실천하셔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목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